안녕하세요, 디자인쉐어입니다. 오늘 현장은 주방 거실을 뒤집은 현장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주방 거실을 뒤집어야 할까요? 상담 오시면 가장 먼저 이런 얘기들 많이 꺼내시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뒤집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이 집 클라이언트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그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클라이언트 분들은 먼저 굉장히 큰 식탁을 배치하고 싶어 하셨고, 또 큰 아일랜드, 홈바, 그리고 저도 처음 접해보는 이런 가전에서 써야 되는 소가전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도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는데, 가족분들이 이 몸을 써서 사용하는 이 게임기를 같이 하시는데 좀 그게 해야 되는 위치가 필요했고, 또 그 앞에 식탁이 있어야 되고, 그 광경을 봐야 되는 주방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주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방을 살펴보기 앞서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평면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주방과 거실을 가로지르는 큰 벽이 있는 부분, 물론 이 벽이 사라진다면 굉장히 간단하게 소통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주방 거실을 치환하게 된 스타트였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소가전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코니로 보조 주방을 만들어야 됐는데, 사용성 자체에서는 뭐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에 겨울이다, 여름이다, 그럼 춥고 더운 걸 그냥 참아가면서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매번 들어갈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주방뿐만 아니라 이 수납적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먼저 냉장고가 이 3대나 필요한 집이어서 이 위치가 꼭 필요했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장을 열면 장 안쪽에도 열 수 있는 서랍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납도 있고요. 이 식세기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과 싱크볼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집을 하면서 저도 처음 본 가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 보이는 서랍의 형태 있잖아요. 이 서랍의 형태가 열면 요즘 유행하는 냉장고입니다. 근데 어떤 냉장고? 음료 관련 냉장고래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그 가전 설치하시는 기사님과 상의하는 도중에 저희는 이 상부까지 하나의 파스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위에 부분, 이 부분이 없으면 AS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좀 아쉽지만 이 선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요. 자, 그 많은 가전들은 또 어디다 설치할 수 있냐,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쪽 도어만 열었지만 사실 이 도어도 열리는 도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가 가전 수납장이고, 저기 이 부분도 가전 수납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공간 안쪽으로 보조 주방이 또 형성되어 있거든요. 보조 주방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조 주방인데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주방 위치에서 만약에 주방을 형성했을 때는 대부분 하는 방식이 뒤쪽에 키 큰 장을 두고 그 앞쪽으로 아일랜드를 두고 또 그 앞에 식탁이 있는 구조예요. 물론 이 소통을 위한 대면형 주방에는 적합한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납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편에다가 하부장을 깔아서 기역자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상부장까지 만들게 되죠. 이렇게 해도 수납량이 부족하니까 발코니까지 활용해가지고 보조 주방화 시키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동선이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건 해결이 안 돼요. 보이는 것처럼 이 주방과 보조 주방까지의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져서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좀 저희가 아직 설치를 안 해놓긴 했지만 스틸로 된 봉을 하나 달아서 이 남향 쪽에서 이불을 빨래라든지 빨래를 걸었을 때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들 이 위치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천장고가 낮은 집이라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단을 내렸는데, 그게 제일 안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조금 더 깔끔한 천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있죠. 주방 거실을 뒤집었을 때 기존의 주방이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 소비자분들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다가 나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동해 볼게요. 자, 이제
기존 주방이었다가 지금은 식공간과 멀티룸 개념이 된 공간인데요. 이 우리 클라이언트 분과 제가 같이 이 주방 거실을 뒤집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여기 숨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보이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창이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픽스를 계획해서 이 중간에 분절선도 없이 굉장히 큰 이 창을 넣었는데 보통 여러분 이 픽스 창을 두게 되면 난간을 제거해도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뭐 시하고 협력하고 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관리사무소와 이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난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스타일링 관련해서 일바에서 저희를 좀 도와주셨는데 이 덴마크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또 장점이 이 원하는 대로 이 소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에요. 거기다가 합리적인 가격도 덤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안쪽을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공간이 왜 멀티룸이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가족분들이 여기에 서서 이 몸을 움직여서 사용하는 게임기 그리고 와인 또 이 하부의 장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 뭐냐면 분배기를 굳이 이동시키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었던 뭐 여러 기술적인 장점도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루어질 스토리를 잠깐 상상을 해보면 주방 쪽에서 아내분이 요리를 하고 이 남편분과 또 아이들이 여기서 같이 함께 몸을 쓰면서 노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 디자인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스토리를 그릴 수 있는 배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안방 쪽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으니까 안방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안방으로 가기 전에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자주 말씀드리는 안방까지의 그 동선을 열어서 공간감을 최대한 깊게 느끼게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는 드레스룸, 저 안쪽으로 화장실, 또 제 오른쪽으로는 이 안방으로 가는 문이에요. 근데 저 안쪽에 보이는 화장대가 재밌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천장에 한번 접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디 드라이기를 천장에다 설치해서 그래요. 그래서 드라이기를 하면서도 몸도 따로 말릴 수 있게 천장에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했는데 좀 디자인적 요소로 직각으로 풀기보다는 얘가 연결성 있어 보이게 해서 곡선으로 풀었고요. 또 이 클라이언트 분의 요청사항이 요 제 손으로 가리키는 이 부분부터 안쪽은 부부의 동선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는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선 닫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안으로 완전히 매립되는 요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구성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열어놓고 또 문을 닫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이 안방에서는 몇 가지 고객님 니즈 사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휴식에 좀 집중이 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작아도 괜찮으니까 좀 기도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 안쪽으로 보면 이 책상 겸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형성해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벽으로 막게 되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좀 개방형 파티션을 뒀는데, 또 반대로 기도라는 건 집중을 하면서 하게 되고 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또 완벽히 또 개방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파티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장을 한번 구비를 했습니다. 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게 이 침대 헤드월인데 패브릭 계열의 패턴을 쓰면서 중간에 또 흑경을 넣어서 좀 디자인적 포인트도 주고, 거기다가 간접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포인트 마그네틱 조명도 같이 시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내 눈으로 바로 떨어지는 조명이 하나도 없게 기획을 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수납을 위해서 붙박이장이 쭉 구성되다가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천장에 단이 한 변 접혀 있는 부분을 좀 표현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유리 도어로 바꿔서 이 거울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옷을 입고 거울을 한번 보고 움직일 수 있게 한 거죠. 또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매트리스인데, 이게 저도 이 설명 듣기로 뭐 영국 황실에서 인증을 받고 또 이런 뭐 친환경 재료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누워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확실히 슬리피지라고 하는 제품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포인트와 휴식을 포인트로 잡고 그런 것들에 맞게 뭐 매트리스라든지 공간에 대한 이런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공간이거든요. 이제 공용부 화장실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 공용부 화장실이 일반적인 디자인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근데 기존 도면을 보시면 기존에는 일반적인 화장실처럼
이 변기, 세면대, 안쪽에 샤워실까지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화장실이 좀 손님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멋있었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화장실에서 멋있게 보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세면대의 역할이에요. 세면대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야지 포인트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처럼 세면대가 굉장히 멋있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사용성도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면대 뒤로 돌아가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화장실에서 조금만 더 정교하게 치수를 잘 조절해서 만들면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는 거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자녀분들이 쓰는 이 공간 자체도 좀 디자인 계획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설명드려볼게요. 여기는 이 가족 구성원분들 중에 막내 아드님께서 쓸 방이고요. 이 장이 좀 특이할 것 같아요. 이 막내 아드님이 레고도 조립하시고 또 피규어도 조립해서 좀 장식을 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잘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어서 이렇게 유리로 된 장식장을 뒀는데, 보통은 유리 장식장이 한쪽만 유리로 구성을 해요. 근데 이건 코너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문을 열자마자도 잘 보이고 이 반대편에서도 잘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좀 추가돼야 될 부분이 이렇게 상판을 만들어서 책상 역할을 할 공간을 만들 건데요. 책상의 위치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아직 이 학습지, 이런 선생님이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과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양쪽에서 의자를 둬야 됐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될 거고, 이제 가족 구성원 중에 이 큰 아드님 방으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도 자녀 방인데요. 이 방은 이 길이는 굉장히 길고 폭은 좀 작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을 최대한 많이 커스텀을 했는데, 이 보이는 것처럼 침대 자리가 위치가 돼 있고 또 책상을 같이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너에 있는 장을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장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폭이 긴 부분을 활용해서 이 조금 작은 현관을 좀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도면을 살펴보면 기존에 있는 현관장의 위치가 좀 짧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방을 조금 문자리까지 당겨가지고 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방의 기본 3요소라고 부르는 책상, 그리고 침대, 그리고 수납,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했던 이 공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현장은 어떠셨나요? 제가 요즘 많이 상담을 하면 우리 집은 주방 거실 뒤집는 거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이게 일반화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고 싶은지 이게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당연시 주방 거실을 뒤집는다, 좀 이런 거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현장을 굉장히 많이 고생해준 박영주 디자이너와 박상욱 소장한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